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같이 수학 공부를 할 현종마이너기 안태규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만든 프린트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같이 보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볼 건데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정확한 하나의 조건 또는 하나의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원소들을 A라는 집합으로 나누고 B라는 집합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명확한 조건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런 명확한 조건이 있어야만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는 170에 80kg이고 B라는 친구는 185에 90kg입니다. C라는 친구는 160에 45kg입니다. D라는 친구는 165cm에 60kg이죠. 근데 이러한 학생들 모아놓고 누가 조건을 말해야 돼. 그 조건이 만약에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누굴 알아야 될까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뚱뚱한 사람이라는 그런 주관적인 기준은 집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준이 170cm 이상인 학생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이 집합 A는 이거 지금 P라고 쓸게요. A가 있으니까 P라고 했을 때 이 집합 P의 원소는 A와 B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있을 때 이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픽해서 어느 하나에 묶어버리는 거, 그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키가 작은 학생의 모임이라는 이런 식으로 주관적이고 그런 정확하게 추상적인 기준은 집합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의 표현인데 크게 집합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표기 이것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표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건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집합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숫자 혹은 이런 문자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이런 원소들을 그냥 직접 써서 나열하는 것이 원소 나열법이고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A는 X바 X는 1에서 5까지의 자연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X바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A라는 집합의 원소 X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X는 1에서 5 이상 5 이하인 수고 X는 자연수이다라는 것이 이걸 만족하는 X가 A의 원소이다라는 뜻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 지시법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포함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은 이건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는 표시가 있고 그냥 뭉뚱그려진 표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읽어볼게요. A라는 집합에 B라는 원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B는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고 얘는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는 표시입니다. 뭐 뒤에 가면 부분 집합을 배울 건데 일단 원소가 뭐냐 했을 때 아까 원소가 뭐라고 그랬죠? 집합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수 또는 문자를 그 원소라고 했죠. 이런 것처럼 A의 원소는 1이다. 맞는 거죠? 1이 포함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부분 집합이라는 표시는 뭐냐면은 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나중에 배울 건데 그 부분 집합들을 A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부분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페이크가 나온 게 뭐냐면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이게 뭐냐면 중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중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집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A 1이라는 부분 집합이
A의 원소이다 물어봤는데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A의 원소는 1인 거지 1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만약에 A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중괄호 1이라는 것이 A의 원소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맞게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숫자 1이기 때문에 중괄호 1은 원소가 아니라 부분집합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분집합을 배우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인데 집합의 종류에 대해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집합의 종류는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학습지에 있는 것처럼 크게 집합은 유한집합 또는 무한집합, 공집합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한집합을 보라면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입니다. 원소 개수가 유한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A 집합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렇게 5개 개수를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 집합을 말합니다. 반면에 무한집합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잘 감이 안 잡힐 텐데 이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셀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얘의 예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겠죠. x는 1 이상이래요.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의 원소인 x는 1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1 이상의 수가 몇 개 있죠? 수없이 많죠. 셀 수 없죠.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 이러한 기호가 들어간다면 오버가 적당한 기호가 들어간다면 또 내가 뭐 정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유한하다. 그것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 번째 나오는 공집합도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집합은 표기를 동그라미에 짝대를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공집합을 표기하는데 공집합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그냥 이거는 조금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집합 안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집합 안에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공집합은 그 공집합 자체로 나온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과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따 나중에 부분집합을 배우고 집합의 연산을 배울 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집합은 정확한 조건이 있어야 하고 이 명확한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나눈 거고 이 집합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은 원소 나열법 하나씩 쓰는 원소 나열법과 X바를 사용하는 X의 바를 사용하는 조건지 집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유한집합, 무한계인 무한집합, 아무것도 없는 아무 원소도 포함되지 않은 공집합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다음이 정말 좀 재밌고 어려운 문제들인데 먼저 집합이라는 내용을 풀어봤을 때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솔직히 한 집합의 정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 높은 산의 모임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집합이 되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가 뭐 한 1, 2번에서 한 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음에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함 표시와 원소다라는 표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한 2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부분 집합으로 가거나 이런 집합의 합집합, 차집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그냥 제가 써드린 것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한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좀 이해를 필요하거든요. 저 암기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때는 모르는 문제는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분집합인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부분집합이라고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집합을 풀 때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러한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집합을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포함되는 숫자들이 A의 원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A 집합 안에 B 집합이 들어있죠. A라는 거 안에 B가 들어있기 때문에 A는 B를 포함한다. 다시 A가 B를 포함하고 B는 A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이 집합할 때 제일 좀 어려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B의 원소들은 A의 원소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B의 원소는 모두 A의 원소입니다. 왜냐하면 B는 A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크게 봤을 때 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B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입니다. 반면에 A의 원소는 무조건 B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은 B는 아닌데 A인 것이 존재하니까요. 오케이? 하지만 뭐 이 표시를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자, A가 B를 포함하는 표시죠. 이 표시를 그림으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표시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만약에 A랑 B랑 같아도 이것은 얘가 얘를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뭐 문제가 있어서 식을 막 풀다 못하니까 A가 B를 포함하는데 그 밑에 줄을 풀어보니까 B가 얘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라 하냐면 A는 B와 같다라고 알고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하는 것을 여러분 유의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죠? 부분 집합은 A 안에 포함된 원소들, A 안에 V라는 집합이 포함된다는 것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부분 집합을 나왔으니까 아까 막혔던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아까 첫 번째 배웠던 거를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아까 이러한 집합이 있었죠. 그죠? 이때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분 집합 B죠. 이렇게 써볼게요. 이러면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모르면은 A라는 애가 막 있어요. 그 안에 부분 집합이니까 B라는 애가 포함되겠죠. 그죠? 이때 B의 원소는 뭡니까? 1이죠. 하지만 A의 원소는 1, 2, 3, 4, 5니까 밖에 2, 3, 4, 5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1이란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는 1의 집합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엄연히 다른 표시니까 이 중괄호가 조심해 주십시오. 중괄호가 있으면 집합이 되는 거니까 중괄호를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분 집합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 비단 합집합입니다고, 다음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놨어요. 이런 것처럼 집합은 제 생각은 무조건 그림으로 푸는 게 확실하고 편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 할 때 우리가 뭐 방정식을 풀다가 인수분해를 모르겠다는 근해 공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합을 풀다가 이해가 안 됐다, 포함 관계를 모르겠다 했을 때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이 안에서 연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약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죠, 합집합입니다. 읽어볼까요? 합집합은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원소를 모두 포함한 집합이라고 하죠. 기호는 U처럼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뜻인데, 다시 정의를 얘기해볼게요. 다시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포함한 집합, 합한 집합이죠. 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 그 옆에 B라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겹치는 것도 있을 건데, 이게 뭔 뜻이냐? A와 B의 집합이라는 것은 A 집합을 모두 칠합니다. 일단.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A도 포함한데 B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색칠하고 B도 색칠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A, B 모두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보자면은 A를 세고 B를 세면은 이 부분은 두 번 됐죠. 그래서 나중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걷다가 B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은 얘가 두 원소시니까 가운데에 있는 거를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집합은 그냥 얘랑 얘가 있을 때 얘네들 모두의 집합, 얘네들을 모두 칠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것처럼 A 안에 B가 포함됩니다. 이럴 때 A 합집합 B는 뭐죠? 뭐죠? A죠, 그죠? A 안에 B가 있기 때문에 다시 A를 색칠을 하고 B를 색칠하고 봤더니 결국 보니까 A다. 그래서 A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합집합은 그림에 그려서 얘들 모두의 경계 속에 있는 모두를 색칠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림이 나는 그림보다 그냥 수식이 편하다 하면은 나중에 A의 집합이 모르게 나오고 B의 집합이 나올 때 그냥 수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A 집합이 1, 2, 3입니다. 이 집합은 3, 4, 5죠. 첫 번째 풀입니다. 솔루션의 뜻이에요. 첫 번째 풀이 그냥 소식을 풀어볼게요. 자, 뭐라고 했습니다. 아까 A 합집합 B는 A 집합 모두와 B 집합 모두를 합한다고 그랬죠. 그럼 A 집합 모두 1, 2, 3을 씁니다. 그 다음에 B 집합 모두 3, 4를 쓰려고 했는데 3이 없이죠. 그러면은 3은 놔두고 4, 5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자, A 집합 안에는 1, 2가 있고 3이 있는데 3은 B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4, 5. 그렇기 때문에 A를 색칠하고 B를 4 색칠하고 보니까 결국 1, 3, 4가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가서 해보자면은 이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것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 부분을 아까 두 번째 쓴 이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B가 A에 포함됐을 때 A와 B 교집합은 뭐겠습니까? 자,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한 것은 바로 B가 되겠죠. 왜냐면은 B는 A니까, B는 A에 무조건 포함되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는 A와 B의 교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위에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호 한번 확인해 보자면 아까 합집합은 이렇게 썼어요. 걔의 교집합은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부분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교집합은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합집합은 밑으로, 교집합은 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여집합이 나옵니다. 여집합이 뭐냐면은 이제 여집합 기호는 뭐냐? A라는 여집합에 C를 써줍니다. 위에 C, 지수 위치에 C를 써주는 것이 여집합인데 뭔 뜻이냐? 혹시 중학교 때 여사건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사건이 뭐였죠? 바로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것을 1에서 빼줬죠. 이런 것처럼 반대입니다. A의 여집합이 뭐냐면 A 집합이 아닌 것들을 모아는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A라고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전체가 정의된다. 전체가 일단 자, 정의 읽어볼까요? A 집합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포함한 집합이라고 하죠. 자, 그림 나오는 거 볼게요. U라는 전체 집합이 있죠. U라는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부분 집합이겠죠. 이거는 포함되니까 A라는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A의 집합은, 그러니까 A 집합은 순전히 얘만 말하는 거겠죠. 반면에 A의 여집합을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A의 여집합을 이 부분으로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전체 원소 중에 A 빼고 다
여집합 A 빼고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 아니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다시 볼게요. 여기에 볼게요. 그러면은 네, 다시 볼게요. A 안에 B가 포함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럴 때 B의 여집합과 A와의 교집합은 어디가 될까요? 다시 B의 여집합과 A와의 교집합. 자, 다시 읽어볼게요. N이라는 것이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B가 아닌 것들이랑 A랑 공통 부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B가 아닌 부분을 칠합니다. 뭐 겉이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겠죠. 확실히 B는 아니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A 너 색칠해봐. 됐죠? 그러면 A이고 B가 아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노란색 색칠로 돼 있고 빨간색 색칠로 돼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 겉에 부분이 이 부분이 B의 여집합과 A와의 교집합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처음 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때 그냥 과감하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과감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공통되는 부분, 합쳐지는 부분, 연립합인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끝은 아니지만 잠깐 다시 지우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우리는 뭐 배웠어? 이번 시간에 맨 처음에 집합 배웠고 집합을 표기하는 법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그런 것들 배웠고 자 부분 집합은 뭐였죠? A 안에 있는 애들 A에 포함되는 애들 B는 A인 애들 걔네들을 부분 집합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A의 부분 집합이 B라면은 A가 B에 포함된다면 A와 B는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합집합 배웠죠. 합집합과 교집합 배우고 그래서 그림 그려서 구하는 법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여집합 배워가지고 A가 아닌 것들을 모두 구하는 이런 여집합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제가 뒤에 있는 원래 강의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제가 학습지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학습지는 뭐 수학의 정석이랑 자유스토리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그 문제를 제가 따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되면은 추후 학기 중에 문제를 따와서 같이 설명을 할 텐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냥 각자 일품이나 펜, 자유스토리랑 문제집을 하셔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풀려보면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집합이라면 일단은 몰라 하기 전에 과감하게 그림을 그려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그림을 그려서 왔다 갔다 해보고 얘가 만약에 얘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접근해보는 게 가장 창의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이어가자면은 집합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집합 부분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적어도 무조건 나올 만한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정말 중요하고 많이 물어보는 거 나옵니다. 일단은 정리 읽어볼게요. 부분 집합은 일단 배웠죠. 부분 집합의 개수는 A의 원소가 1, 2, 3, 4, 5일 때 2의 5승계다. 2의 5제곱계 즉 32개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부분 집합이 뭡니까? A 안에 있는 놈들이죠. 그죠?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봤을 때 1은 되죠. 1 하나만 일단 생각해봅시다. 얘는 1이면 바퀴 존재하죠. 또 2만 있어도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까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 2, 1, 3, 1, 4, 1, 5 이거 즉 뭔 말이냐면 이 5개 안에서 지들끼리 몇 명씩 짝을 짓든 그냥 5개 안에서 지들끼리 짝을 짓기만 하면 무조건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맞죠? 이때 저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 했을 때 볼게요. 1이라는 게 있어도 부분 집합, 없어도 부분 집합이죠. 그죠? 그러면은 1이 있거나 없거나 하니까 경우의 수는 2가 되죠. 또 2도 있고
있거나 없거나죠. 1, 2가 둘 다 있으면 1, 2라는 부분집합이 되고 1만 있으면 1, 2만 있으면 2, 둘 다 없으면 동집합. 아까 뭐라고 했죠? 동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런 말한 것처럼 2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서 곱하기 2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3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곱하기 2, 4도 곱하기 2, 5도 곱하기 2인데 이거 뭐라 이거를 여러분들 뭐로 이해하셔야 하냐 다시 얘기해볼게요. 1이 있거나 없거나 2가 있거나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4가 있거나 없거나 5가 있거나 없거나예요. 그럼 만약에 다 없으면은 공집합, 그죠? 다 있으면은 A 그대로 나오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A의 부분집합은 A와 같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공집합, 다 있으면은 전체. 그리고 만약에 쭉 가다가 뭐 4만 없다. 그럼 1, 2, 3, 5 맞죠? 1, 3, 4, 5 맞고 1, 2, 3 맞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원소가 5개면은 2가 몇 번 곱해집니까? 5번 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2의 5제곱이라고 합니다. 1에서 32한 숫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반화 시켜볼게요. A 집합의 원소가 A1부터 AN까지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가 있습니까? 얘가 있거나 없거나, 얘가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쭉 가서 얘도 있거나 없거나겠죠? 근데 전체가 몇 개예요? n개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이렇게 원소가 n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2의 n제곱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여기는 5개였으니까 이게 5제곱, 2개이거는 이게 2제곱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A의 부분 집합은 A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한 거야.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셔도 됩니다. 딱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이해하지 않고 지나가도 문제 풀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해한다면은 만약에 막혔을 때 풀릴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면은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나오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진부분집합이 뭐냐, 그냥 부분집합 중에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아닌 부분집합을 막 모아놓는데 그 중에 내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게 진부분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칭자집합이나 뭐 이건 딱히 판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에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중요성이 크게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읽어볼게요.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 했냐면 우리가 안 배웠죠. 합집합, 교집합밖에 안 배웠는데 그냥 해볼게요. 차집합이 뭐냐고 하면은 A 중에서 B를 뺀 겁니다. 이거 뭔 뜻이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까 A 중에서 A 치는 막 합니다. 이 중에 B에 속하는 애를 뺀다 이거죠. A 중에서 B를 뺐어요. 그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얘만 남죠.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라 할 수 있냐면 A와 B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B가 아닌 새끼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이랑 A랑 만나는 점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A 빼기 B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 풀다가 A 빼기 B가 나왔어. 그럼 그냥 이렇게 바꿔주고 얘가 나왔어? 바꿔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A에서 B를 빼는 거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B에서 A 빼는 뭐겠습니까?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A 뺀 거를 둘 다 합치해 놓은 게, 즉 A에서 B 뺀 거와 B에서 A 뺀 거의 합집합이 대칭체집합이고 이러한 형태를 그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뭐 그림 그려놓은 걸로 이해하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보자면 일단 집합 배웠고 어떻게 쓰는지 배워왔죠. 그 다음에 연산 배웠고 연산 가지고 뭐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구하는 방식도 알아봤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배워왔고 그 다음에
대칭사 집합을 쓰는 방법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죠? 일단은 집합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수학 하 내용 봤을 때 집합 나오고 명제, 그 명제 뒤쪽에 절대보도시간 파트 나오죠. 절대보도시. 그 다음이 그 함수 나오고 함수에 뭐 1대1, 1대1 되는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내용 나오고 역함수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 수열과 주어까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형식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벌어놔야죠. 이런 것처럼 일단 수업 오늘 꽤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집 가서 한 번씩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뭐 써보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자료를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문제를 집합 부분은 문제를 제가 한 6문제, 7문제 정도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 번씩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더 문제가 필요한데 뭐 제가 이거 안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문제판 하셔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항상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 있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집합 수업을 같이 한 신정만에게 안태규라고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